도쿄에 상당수 에너지를 공급하던 대형 화력발전소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며 큰 폭발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쿄 시내까지 폭발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일이라고 하는데요. 살아남은 곳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의 화력발전소. 심지어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서는 화재에 휩싸일 발전소들이 속출할 예정.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도에 흐르는 강물 옆에 선 건물 연기만 조용히 뿜어져 나오던 이 건물에서 심상치 않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위치한 요코스카 화력발전소. 구리야마 영옆에 위치한 이곳은 전력 공급의 중요한 장소로 도쿄에 공급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 곳이죠. 이유고 이정수는 붉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짙은 검은 연기는 화염으로 번졌고 내부 시설들 역시 굉음 소리와 함께 화력발전소 일대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근처를 지나던 관광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의 신관 덕분에 도쿄에서 증원 나온 소방수들은 요코스카 화력발전소 주위에 빠르게 모였습니다. 급하게 들어간 소방수들은 불을 잡기 위해 가스 터빈 쪽으로 집결했죠. 공수한 물을 쏘며 불길이 잡히길 기다렸으나 불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화력발전소를 뒤덮었죠. 폭발 역시 이어졌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가스터빈에 가동 중지된 가스터빈 근처로 번진 불은 여러 가스터빈 유닛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죠. 번진 불을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결국 일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굉음과 함께 타들어가는 화력발전소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들은 일제히 전화를 걸었고 방송국도 현장에 나와 화재 현장을 속보로 전달했습니다. 테레비 도쿄는 물론이고 아사히 등 주요 신문도 주목하면서 화재는 순식간에 일본 주요 뉴스로 번졌습니다. NHK도 특별방송을 제작해 내보내면서 현재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불길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알렸죠. 이내 정전이 닥쳤습니다. 요코스카 화력발전소를 통해 공급되던 전기가 끊기면서 순간적으로 도쿄 일대가 어두워진 것이죠. 뉴스를 보던 이들은 정전이 된 것을 깨닫고 즉시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본인들은 일제히 차에 짐을 싣고 도쿄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죠. 순간의 정전은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도쿄를 마비시켰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앞다퉈 도쿄를 빠져나오려고 한 탓에 많은 이들이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같이 하는 것은 물론 후쿠시마 일대에서도 도쿄의 패닉을 눈치채고 시민들이 홋카이도로 향하는 해프닝 역시 벌어졌죠. 여러 차례 지진과 화산 폭발 홍수로 인해 위기를 직감한 이들 일본인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몸을 움직인 것이죠. 다행히도 정전은 금방 해소되었습니다. 지바와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전력을 공급받아 도쿄 시내는 다시 불이 들어왔고 위기 상황이 해소된 것이죠. 하지만 요코스카 화력발전소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발전소 설비가 불에 의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전력 공급을 위한 가스터빈들이었죠. 가스터빈 2호기와 2호기 모두 화재로 인해 터빈 날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폐기 처분되어 있는 시설에도 불이 붙은 탓에 주요 운행시설들도 화마에 휩싸여 고장났죠. 이 시설을 운영하던 일본 최대의 발전에서 제너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피해액만 10억 5천만의 한화로 약 1,308억 5천만 원 정도가 직접적인 피해라고 밝히며 추후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해 말씀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무리한 가동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전력 생산 양량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가동이 오보입증으로 이어지고 이게 화재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 전체 화력발전소 숫자는
대략 150개 정도로 도쿄 지역만 따져봐도 32개가 넘는 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과다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대체 요코스카 화력발전소는 왜 과도하게 운영해야만 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공급망 체인이 무너지면서 이를 수입해 에너지를 공급하던 일본에 비용 부담이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일본은 전쟁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화력발전소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탄소 기반 자원,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으로 증기를 생산해 이를 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가동할 수 있는 1차 탄소 기반 자원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다른 곳에서 수입한 석탄, 석유를 이용 급하게 돌리려고 했으나 정부가 정한 공급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선 무리하게 가동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요코스카 화력발전소는 일정의 차질이 생겨도 무리하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일본 자신에게 있었죠. 어리석은 판단이 스스로의 목을 조인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제로 탄소 시대를 열겠다며 당당하게 선언. 이를 위해 탄소 기반의 화력발전소와 원전 사업에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2020년까지 탈탄소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곳입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100조 원을 투입하고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의존도를 40%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물론 이 계획의 허점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선언한 것처럼 2020년까지 탄소 기반 에너지원을 모두 제거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8%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 태양광과 풍력 등 가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가동률을 올린다고 해도 2020년까지 설비시설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까지 장담할 수 없죠. 결국 정부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내걸었고 이를 지켜야 했던 곳인데요. 정부는 뱉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놀라운 일을 저지릅니다. 바로 겉으로 보이는 수치를 조작하고 뒤로는 몰래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석유에너지원에 의존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지에 새로 건설되는 화력발전소의 에너지를 몰래 수입해 일본 에너지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하려고 했으나 이 사실이 NGO에게 발각. 외에도 화력발전소 가동률 수치를 조작하면서 눈속임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망신에 했었어야 했죠. 외부적인 요인도 일본 정부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자원 안보가 일본의 석탄 에너지원 수입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몰래 국가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려던 일본은 자원 비상이 걸린 국가들이 자원 수출을 금지하면서 그동안 몰래 하려던 짓들이 밝혀지게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 사건입니다. 호주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을 몰래 수입하던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도래한 석탄 수출을 금지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서둘러 현지 주재 일본 대사를 시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수출 허가를 애원할 정도였죠. 매월 200만 톤의 석탄을 수입하는 일본은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아시아 선진국이라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등 일본은 당당한 모습을 내비치지 못하고 비굴한 자세로 있어야 했죠. 지진을 비롯한 일본의 천재지변도 일본의 눈속임 발극에 한몫했습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또 한 번 발생한 제2사 규모의 대지진 때문에 일본 발전소 전역이 흔들리면서 도쿄는 정전에 휩싸인 일이 있었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제대로 운행할 수 없었기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언론에서는 현 에너지 공급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전력 공급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도쿄 전력에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죠. 내부와 외부의 악재로 인해
이를 수습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두 손 두 발 들며 자신들의 눈속임 실태를 인정 석탄을 이용한 탄소 기반 에너지 생산 시설을 포기할 수 없다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언대로라면 일본은 더 큰 문제를 안게 되죠. 요코스카 화력발전소가 전력 수급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가동을 해야 했지만 시설이 노화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2011년 대지진 이후로 일본은 신축 화력발전소 건립은 물론 개발에 돈을 투자하기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했죠. 그 결과 대부분의 발전소들은 노후화된 상태 그대로 남겨진 상황. 친환경 인호주로는 에너지 수급을 맞출 수 없기에 폐기되거나 노후화된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며 에너지를 충당하려고 하나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가운데 과도한 작업량은 발전소 수명을 더욱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악의 결과가 요코스카 화력발전소 화재였죠.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 있는 발전소도 노후화가 진행되어 향후 비슷한 화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결국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와 후속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죠. 도쿄만이 아니라 발전소가 있는 곳들은 시한폭탄을 껴안고 살아야 하는 운명인 셈입니다. 과연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